네, 안녕하십니까. PMO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기술단의 윤태호입니다. 사학관리 통합교육 순서는 첫 번째 주요 마일스톤 상체 일정 계획, 두 번째 산출물 제출 방법 안내, 세 번째로 공정별 산출물 관리입니다. 네 번째는 사학관리 운영 방안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주 공정별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톤 상세 일정 계획입니다. 이거는 앞에 화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사업 시작이 이제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루어지고요. 지금 현재는 과제 조정 위원과 이제 협약 기준이 이제 되고 있고, PMO 측면에서는 협약 체결하고 사업 착수 이후에도 계속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문제가 있을 수시를 하고 있고요. 9월 경우에 지금 중간 점검 및 평가가 있는데 요것은 30% 이상의 사업 데이터를 갖고 완사이클 자가 점검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종 데이터는 사업은 12월 31일까지지만 최종 데이터 산출하고 제출하는 것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SSD 외장 하드를 백업용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요것은 그 최종 평가 및 최종 산출물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MO의 그 중점 수행 업무입니다. PMO는 그 지적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점검 수행, 그 다음에 사업 예산 변경 관리, 표준 산출물 정의 및 배포, 참여 인력 현황 조사 등 PMO에서는 본 사업에 중요한 뭐 사업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 사업의 일정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제별로 일정 준수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기간이 많이 짧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 일정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주요 일정을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7, 8월에는 이제 사업 착수 보고가 되고요. 8월 정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이제 10% 이내에 초기 데이터 완사이클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 데이터는 완사이클 자가 점검을 끝나고 나서 반드시 S3 업로드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월 경에 30% 데이터를 가지고 중간 데이터 완사이클 점검, 자가 점검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제출은 데이터는 제출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최종적인 데이터 100% 데이터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뿐만 아니고 품질 검증을 위한 문서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커 이미지 다 포함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들어가서 데이터 품질 이제 TTA 쪽에서 저희 제출한 데이터를 품질 검증을 하고 품질 검증 결과에 따라서 자료 보완이 이루어지겠습니다. 12월에는 최종 데이터에 대한 제출 또는 산출물 제출을 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염려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또 PMO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10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은 꼭 데이터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산출물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관리 측면에서 산출물은 이제 필수 12종, 선택 1종으로 총 13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착수 단계하고 실행 통제 단계, 종료 단계 세 간대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에 착수 단계와 종료 단계는 일회성 자료로 볼 수 있고요. 실행 통제 단계 내용은 매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간 업무 보고, 그것이 매주 일어나고요. 중간 보고서는 중간 우리 점검하고 난 다음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출 시기가 저희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필수적으로 모든 것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관련 산출물은 필수 21종, 선택 1종으로 총 22종입니다. 이 내용은 향후 또 그 AI 허브에 공개되는 산출물들인데 이것은 16종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 제출 위치가 CMS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그 CMS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시고요. S3로 되어 있는 것이 향후 AI 허브에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주고 CMS와 S3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양쪽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 단계별로 저희가 관리하는 산출물 관리입니다. 그 데이터 획득, 수집, 그다음에 정제, 가공, 학습 및 운영, 활용 단계별로 구분되어서 각각 단계별로 저희가 산출물을 요구하고 거기에 맞게끔 산출물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그 획득, 수집 단계에서 만들어진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제 단계를 거쳐 저희가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가 만들어진데 이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는 앞에서도 설명이 됐지만은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를 8대 1대 1 비율로 나눠서 제출하시게 되고요. 또한 그 메타데이터 및 캡션 데이터는 아더 데이터라는 폴더에 과제별로 해당되는 경우 S3에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샘플 데이터 가공, 이것은 1기가 미만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AI 허브 공개될 때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업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는 의사소통 시스템인 CMS, 그다음에 주간 보고 작성 시 주의사항, 품질관리 산출물 업로드 방법, 그다음에 통합 헬프데스크, 참여 인력 현황 등록 시 주의사항, 예상 등록 등 이번 사업의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은 여러분들 뭐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CMS 시스템의 초기 로그인 화면입니다. 이 아이디는 다 안내를 받으신 데도 있을 거고 아직 안 나가신 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관 기관과 그 참여 기관의 총괄 책임자하고 실무 책임자에게만 아이디가 부여가 됩니다. 아이디는 여러분들의 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요. 초기 비밀번호는 나와 있듯이 12345678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접속을 하게 되면 초기 그 비밀번호 변경 내용이 팝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경을 해주시고요. 변경이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는 또 뭐가 있냐면 전체 공지사항. 그래서 초기 화면 들어가면은 현재 매주 해야 될 일에 대한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CMS 24 올해 걸 처음에 이 화면을 띄우면은 오늘 교육사항에 대해서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초 접속 시 이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와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참여자 보안 준수 서약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수집 내용 이용 및 동의 안내는 우리가 이제 CMS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고,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참여자 보안 준수 서약서는 이번 사업 중에 취득한 정보는 무단위로 유출 또는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대한 서약입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우측 상단에 퀵 메뉴가 있는데 이것은 CMS 메뉴를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퀵 메뉴의 맨 아래 이제 아랫부분에 업무 수행 참조 자료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CMS 수행 참조실의 폴더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사업 수행 중에 필요한 매뉴얼 또는 뭐 동영상, 교육 자료, 각종 양식, 템플릿들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늘 동영상 자료도 아마 이곳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셔서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CMS 권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관 기관과 이제 참여 기관, NIA, PMO, TTA, 그다음에 품질 컨설팅별로 저희가 권한 관리를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들은 뭐 대시보드나 어드민 쪽에는 권한이 없지만은 주관 기관과 이제 참여 기관의 차이가 동글뱅이는 다 있지만 주관 기관은 전 참여 기관의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참여 기관은 해당 참여 기관의 내용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본 과제 자기 과제에 해당되는 내용만 보게 됐습니다. 다른 과제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TTA와 품질 컨설팅은 품질 관련된 정보만 접근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제별 이제 초기 화면입니다. 들어가면 그래서 개요 부분에 이제 총괄 책임자, 실무 책임자가 정보가 있고요. NIA, PMO, TTA, 품질 컨설팅 조직 담당자 정보, 이메일 정보라든가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금주 주간 보고 등록 진행 현황. 이제 향후 여러분들이 협약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주간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간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진행 현황이 나와 있게 됐고요. 예산 등록, 그 다음에 참여 인력 등록, 주간 보고 방법 등 이런 것 방법은 이제
업무 수행 참조자에서 있는 매뉴얼로 동영상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실은 아까 우리가 이제 제출 산출물들이 들어가 있는 업로드하거나 뭐 참조하거나 이런 자료들이 드리겠습니다. 과제별 자료실 이제 폴더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당 폴더에 맞는 이제 자료를 등록하게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그 초기 단계 때문에 구축 단계, 종료 단계 이런 거 해서 주간 보고 업무를 주간 보고는 이제 두 가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래 한글 파트하고 아래 한글 파트를 이쪽에 주간 보고에 등록을 해주시고 또한 주간 보고 등록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품질에 관련돼서는 50번의 이제 품질 산출물 폴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 관계된 샘플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 점검 결과, 그다음에 초기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 점검 결과, 중간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 점검 결과, 최종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 점검 이 폴더가 있게 되는데 여기다가 해당 내용들을 등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면 99번 공식 산출물 폴더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 단계는 과제를 진행해 가면서 우리가 그 산출물을 제출하는 곳이고요. 최종 산출물은 아까 말씀하신 S3에 공개될 자료라든가 우리는 전체적인 산출물 처리하는 최종적인 산출물을 등록하는 곳입니다. 주간 보고 제출은 저희는 이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매주 목요일서부터 수요일이 1주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15시까지 주간 보고를 아래 한글 자료와 그다음에 주간 보고 내용을 등록 화면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에 저희가 이제 등록을 마감을 하고 PMO에서 18시까지 1차 검증 및 보완을 한 다음에 NI 쪽에 저희도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간 보고에서 이제 오류 사항들이 많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래 한글 버전과 그 다음에 등록 화면에서 나온 내용이 인력 사항들이 좀 많이 좀 오류가 나고 있고요. 아래 한글 버전의 그 신규 인원이 CMS 등록 화면에 신규 인원이 틀린다든가 누계의 화면이 틀린다든가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점 이제 등록할 때 차이점은 뭐냐면 CMS에서는 금주 인원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누계가 되고요. 아래 한글 버전은 금주 신규 인원과 그다음에 누계 인원을 같이 집어넣겠는데 그런 것을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해서 작성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간 보고에서 아래 한글 작성 시에 내용을 좀 더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적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데이터 구축용 스튜디오 뭐 구축 논의 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 파일이나 진행이니까 향후 계획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지만 실적 부분에서는 스튜디오 구성을 어떻게 했다 결론 부분까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면은 안 나타나 있지만 저희가 이제 7월달, 8월달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적 부분에 수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획득 뭐 수집의 파트, 그다음에 정제, 가공, 검사 파트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수량들을 등록을 할 때 계획 수량과 누계 수량, 그다음에 이런 것을 정확히 적어 주시고요. 데이터셋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데이터셋별로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지 저희가 진행을 판단하고 과제가 순조로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품질 산출물 등록 이제 폴더입니다. 아까 잠깐 돼 있던데 이제 해당 단계별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등록하게 되는데 초기 데이터 완 사이클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이내, 중간 데이터는 30% 이내로 체크리스트 작성해 주시고요. 초기 단계 완 사이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는 중요한 게 이제 사전 점검 쪽으로 활용이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데이터 완 사이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이제 필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0% 일어나는 것을 중간 점검 데이터도 완 사이클 자가 점검도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30%로 꼭 작성을 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가끔 그 실수가 또 나는 부분에 폴더 저희가 이제 폴더를 미리 다 나눠 놔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단계에서도 보면 이쪽에 지금 샘플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 점검 데이터 쪽에 무슨 내용이냐면 초기 데이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폴더의 내용을 좀 적어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뭐 라벨링 데이터, 원천 데이터 이런 내용은 CMS 화면은 올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S3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게끔 데이터를 업로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합 헬프 데스크에 등록하는 초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CMS 초기 화면 우측에 보면 우측에 있는 폴더로서 예산 관리, 사업 관리, 품질 관리 등 4개 카테고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헬프 데스크 이제 운영 절차는 CMS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 사항이 있으면 CMS에 있는 지식 창고로 이제 문의 사항을 먼저 조회를 하고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들이 그것에 있으면 그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없을 시에는 헬프 데스크에서 이제 문의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과제 담당자나 과제 담당자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해갖고 답변을 하게 되고요. 복잡한 질문이나 또는 과제 담당자가 그 답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의사소통 추진체를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과제 담당자 또는 헬프데스크 총괄 담당자가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 사항 중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나 또는 그 전체 공지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PMO에서 이제 CMS를 통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제 헬프데스크 운영한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 관련 질문하고 사업비, 정산 관련 문의가 전체를 합해서 한 66%를 차지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질문 중 뭐 공유가 필요한 부분 뭐 2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1번 이제 그 문의가 들어온 것이 협약 전인 7월에 집행되는 인건비는 사업비 지급이 소급 적용이 되나요? 그런데 여기 숨어 있는 게 좀 많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이제 보면은 협약이 7월 달이 됐다는 가정하에는 7월 단 협약은 되고 나면 1일자 소급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내용을 인건비가 지급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협약 전인 7월에라고 되어 있는데 8월에 협약이 됐는데 7월 달의 내용을 뭐 협약 그 소급이 되나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항상 뭐냐면 사업 기간 내에서의 그 인건비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데이터 이제 30%로 자가 점검을 하는데 검증을 하나요? 요건 이제 검증이라는 것이 아마 품질 검증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데이터는 완사이클 자가 점검 데이터로서 제출이 아닌 수집, 정제, 가공 모두 이제 완사이클이라는 것이 뭐냐면 수집부터 검수까지 모두 끝나는 전체를 완사이클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검수 모두 하고 나고 나면 요 내용은 검증을 하는 건 아니고 자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업무 수행에 오류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보완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산 관리 질문 뭐 떠나는데 인건비 관련한 것이 제일 많죠. 그래서 약 49%로 그러니까 49건에 이제 51%로 제일 많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질문 내용을 보면 인건비 산출 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은데 문제가 되네요. 이게 산출금하고 이제 지원금은 뭐냐면 산출금은 수식 사항에 내온 50% 월급 뭐 500만 원에 50% 지원하는데 7개월 한다 그럼 요거 곱해서 나온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는 것이 뭐 2천만 원 나왔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죠.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2천만 원 나왔는데 2천만 1원을 쓰면은 그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일단 CMS에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입력이 안 됩니다. 에러로 나타나고요. 입력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바로 수정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수행계획서에 보면 수행계획서하고 CMS하고 내용이 예산 부분이 저희가 관리하게끔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수행계획서하고 CMS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CMS는 입력이 안 들어가서 못 집어넣고 정확히 집어넣는데 수행계획서에다가 보완을 안 하고 수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수행계획서가 진짜 문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못을 등록하게 되면 여러분들 업무 수행하는데 잘못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항상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입사자에 대한 인건비 자부담 현물 변성이 참여율을
현물이 이제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그래서 수행 기간 중 현재 6월 1일 날 협약을 했다면 6월 1일 협약 현재 인원 재직자는 자부담에 현금 그러니까 현물을 배정할 수 있지만 사업 기간 이후에 그러니까 6월 1일 날 사업 기간인데 6월 2일 날 입사하시는 분은 현물 배정이 안 됩니다. 현금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또 월간 주간 업무 중에 이제 참여 인력 현황 조사 시 이제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린 건데 가장 되는 것이 이제 고용 저희가 이제 인력에는 직접 고용하고 크라우드 워커 두 종류가 있는데 직접 고용은 우리가 기존 인력하고 신규 인력도 직접 고용하면 되는데 신규 인력이죠. 그래서 신규 인력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 인력으로서 이제 신규 인력으로 좀 보고요. 신규 인력으로서는 이제 정규 계약 일용직을 이제 구분하고 일용직은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을 위해서 채용한 인력으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일용직하고 이제 크라우드 워커의 차이는 일용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월급제 계약이 가능하신 분들이고요. 크라우드 워커는 사무실에서 이제 출근을 안 해도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작업이 이제 가능하고 월급제 계약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급 또는 건수별로 계약을 하시게 되시고요. 이분들은 아까 그 강의에서도 나타났지만은 그 수집 정제 가공 검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작업 근거를 항상 가지고 그 준비를 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참여 인력 이제 조사 시 주의사항입니다.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것은 신규 인력은 2024년 1월 이후라는 이유고요. 직접 고용 인력은 4대 보험이 필수 가입입니다. 그다음에 상근 상태로 참여하는 단기 인력 아까 일용 임금제가 있는데 일용은 항상 일용직 비목으로 이제 계상을 하셔야 되고요. 최저 임금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보장 임금은 올해 2024년 9,860원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워커라도 건수로 계약이 됐다라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9,860원 이상이 지급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크라우드 워커 이제 작업자는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크라우드 워커의 이제 크라우드 소싱 작업자와 근로 계약은 표준 업무 위탁 계약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산 등록 화면입니다. 아까 예산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예산 등록은 수행 기간별 예산을 등록하면 과제 전체 예산으로 자동 집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총괄표와 예산 분담 계획 그리고 각 세목별 16개의 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세목별 등록한 예산은 총괄별로 자동 집계가 되고요. 사업비 산정 및 불인정 기준은 자동으로 저희가 CMS 시스템에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협약 변경 이력을 관리를 합니다. 수행계획서상에 예산을 변경하게 되면 예산 변경 내용을 이쪽 CMS에 여러분들이 이제 버전을 변경하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이번 사업 공모에서 사업 관련 주요 내용인데요. 참여 인력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뭐 총괄 책임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사업에 이제 중복 참여가 절대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뭐 NIA 사업과 타 사업, 타 기관의 사업을 포함해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유 없이 수행 기간 총괄 책임자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관련돼서 주요 내용은 보시면 위탁 용역비가 있는데 위탁 용역비는 2022년 같은 경우 전체 사업비에 이제 어떤 포지션을 했는데 2023년부터는 전체 사업비가 아닌 수행 기간별 사업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행 기간별 정부 지원금의 약 28.57% 이내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초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에 관련돼서 또 그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고가 임대 그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구매가 아니고 임차로 하고요. 특히 저 빨간불에 장비 중에 이제 고가 장비, 우리 GPU 장비 있죠. 이것은 구입이 불가합니다. 뭐 작년에는 권에서 협의하면은
살 수도 있다 그랬는데 올해는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GPU는 구입 불가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협약이 되고 난 다음에 협약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이. NIA에서는 이제 우리가 협약을 변경하게 되면 두 가지로 되는데 승인 사항과 통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 사항은 수행 기간에서 총괄 책임자가 NIA의 수행 계획서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한 날짜가 그 효력이 발생하고요. 승인 사항은 NIA에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승인 통보한 날짜가 효력 발생일입니다. 예. 이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목은 뭐 보시겠지만 중요한 게 이제 사업 기간 중 세목 변경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인건비 변경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승인 사항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구축 공정별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이제 구축 공정별 가이드라인은 획득, 수집, 정제, 가공 단계별로 이제 각각 문서를 분리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목표량 대비 실제 구축 공정과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시게 됩니다. 또한 작성 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술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출 및 검토 절차는 첫 번째 단계로서 버전 1.0을 CMS에 제출하시면 NIA하고 PMO에서 과제 담당자가 상세 검토를 합니다. 수행 기간에서는 상세 검토 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서를 받아보시고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NIA 검토 승인 후에 확정되면 가이드라인 2.0으로 최종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표준 양식은 CMS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CMS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거는 참고적으로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올리게 되겠습니다. 구축 공정별 가이드라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권은 이제 데이터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에 대한 작성 방법입니다.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은 상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무 정의, 획득 수집 조직, 프로세스 개요 등을 1장에서 기술하시고 2장에서는 획득 수집에 대한 대상, 포맷, 절차 및 기준, 수집 방법, 도구 설명, 검사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획득 수집 시 불가 또는 비대상이 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하시고 4장에서는 기타 주의사항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작성 시에 상세 목차는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구축 안내서를 참조를 하셔서 육하 원칙에 맞춰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 예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획득 수집 대상 및 획득 시 고려 사항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절차 및 구축을 향한 환경 구축 구성 등을 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획득 목적에 부합하는 원시 데이터 유형을 정의하시고 공정별 또는 데이터별로 저장 구조나 파일 명명 규칙을 명확히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정의를 해 놓으셔야 실제 업무 수행을 하시는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획득 수집 기준 정의는 이제 뭐 다음과 같이 작성 예시를 이제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그 데이터 구축에 맞게 과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동글뱅이 X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뭐냐면 예시로서 저희가 데이터가 정확히 그러니까 성공한 그러니까 올바른 데이터 수집된 경우, 그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경우 이런 것을 말로 쓰는 것보다는 저렇게 사진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진 밑에 간략한 설명을 다루셔갖고 예시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작업 수행을 하시는데 특히 수집 업무 하시는 뭐 크라우드 워커 또는 작업자가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하고 뭐 잘 찍어와 뭐 이러시면 잘은 찍어옵니다. 못 쓰는 데이터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정제 단계에서 페일이 떨어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촬영해야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시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업무 수행하는데 원활한 그 수행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획득 수집에 대한 요구는 이제 장비, 그다음에 형식, 장소 등을 작성하시고 도구 사용법이나 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정제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상세 목차는 획득 수집이나 뭐 가이드라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정제 단계에서는 데이터 구축 목적에 맞는 적합성 방안이라든가 중복성 방지 방법,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해 주시고요. 원천 데이터의 그 저장 환경이나 폴더 구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제 가이드라인의 이제 예시입니다. 여기도 데이터 정제 기준의 정의, 정제 방법, 정제 조직, 정제 도구 등을 작성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예시에서 보시면 데이터 정제 방법 중에 저렇게 위에 보면 이제 네 분이 계시는데 왜 저 사진이 페일이 났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뭐 초점이 안 맞는 거, 얼굴이 가려진 거, 또는 뭐 이미지가 흐려진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 그림에서도 이제 그 예시로서 이제 페일과 이런 거 주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는 정제 기준에서도 뭐냐면 데이터의 그 수집 목적에 맞게끔 전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일부가 뭐 사진이 찍혔다든가 쓸 수 없는 데이터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예시로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예시를 많이 넣으시고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삼권 데이터는 이제 가공, 라벨링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공 가이드라인은 가장 중요한 산출물로 라벨링 데이터에 대해서 대상, 포맷, 절차 및 기준, 수집 방법, 도구 설명, 검사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시고 첨부 자료, 여기 이제 첨부 자료가 있습니다. 첨부 자료인 데이터 구축 현황표와 구축 현황표를 목표량 대비 구축 수량에 대해서 카테고리별로 정확하게 작성 후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향후 실 데이터 제출 시 데이터 구축 현황표와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향후에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은 정확한 예측한 데이터를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벨링 가이드라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가공 가이드는 기준 및 뭐 라벨링 유형별로 가공 절차 등에서 그다음에 작성 예시별로 참조를 하셔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이제 예제가 보면 과제가 한 몇 개 과제가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참조를 이런 좀 여러분들 자기 과제의 특성에 맞게끔 참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업자를 위한 이제 도메인 특성이나 이제 검사 기준 및 오류 유형별로 보안 조치 방법을 이제 제시해 주시고 라벨링 이제 저작 도구에 대한 가이드, 라벨링 작업에 필요한 요소들의 내용을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도 이제 예시 화면입니다. 가공 불가 조건이나 라벨링 기준 오류 검사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시면 되겠네요. 특히 이제 가공 라벨링 가이드라인은 품질 검사 기준서에 이제 활용되기 때문에 요 라벨링 대상이나 기준 방법에 대해서 누락이 되면 여러분들 품질 검사를 받을 적에 아주 불편한 관계가 좀 되겠죠. 그래서 품질 검사는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정확히 안 만들어 주면 품질 검사는 정확히 안 된 내용을 갖고 품질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 전부 다 이제 뭐냐면 오류 사항들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자분이 있는데 왜 오류가 났냐면 가운데 있는 요 목걸이 걔를 누락한 겁니다. 누락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예시를 준 거고 가운데들은 이제 뭐 전체적인 그 영역을 안 하고 부분 영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그림자까지 포함하는 라벨링인가 봐요. 근데 그림자를 빼고 라벨링을 한 경우. 그러니까 예시로서 전부 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자기네들이 검사할 때. 그 다음에 또 위미 정확성 검사 그 검사 기준의 뭐라든가 그걸 위해서 기준 준 게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저거는 이제 어떤 그 메뉴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공을 한다. 보면 둘의 정식 뭐 가로 열고 쌈 생선구이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둘의 정식으로 하는데 기준이 뭐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적어주면 가공 작업자들이 혼동이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공 라벨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첨부 파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구축 현황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 현황표는 엑셀 양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첫 번째 시트에서는 공모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시고, 두 번째 시트에서는 최종 사업 수행 계획서의 내용을 양식에 맞게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RFP 내용과 수행 계획서 내용이 이제 되겠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시트는 이제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합성 데이터 또는 메타 데이터 등을 세부 구축 내역을 폴더 구조별로 정확하게 기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목표랑 및 원천 데이터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폴더 구조별로 이렇게 작성을 데이터 작성하는 것이 많은데 데이터를 보면 완 폴더 완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수행하다 보면 그래서 심한 경우는 제가 그 맡은 과제 중에도 폴더 구조가 한 200페이지 나옵니다. 네, 폴더 구조가 200페이지 나온 거 있었어요. 작성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200 그것도 200페이지 하면 어떻게 돼요? 트레이닝 200페이지, 그죠? 원천 그 트레이닝 라벨링 원천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200페이지 하나가 200페이지면 1000페이지 만들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폴더라는 것은 뭐냐면 완 파일을 갖고 있는 폴더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 몇 개 같은 특성을 가진 여러 개의 파일이 모여 있는 폴더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완 폴더 완 파일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저희도 검사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작성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폴더 뎁스가 길어져요. 9단계, 10단계 막 나갑니다. 그죠?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이제 마지막 시트, 마지막 한 네 번째 시트 되겠네요. 작성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S3에 들어갈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S3에 어떻게 보면 최종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 및 라벨링 데이터,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별로 해서 나눠서 폴더 구조별로 이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게 많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성 데이터 및 메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밖에 데이터들을 대해서도 이제 정확하게 작성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강조 말씀드리면 데이터 구축 현황표는 향후에 그 실 데이터 구축 현황과 될 수 있으면 불일치가 안 일어나고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발 이제 폴더 구조 이런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이제 강의를 마치고 Q&A는 향후에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